아니 형님들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건데 이거 안 볼 거 아니시죠? 형님들 좋아하시는 종목 이야기 나오니까 조금만 더 봐봐요. 네, 테슬라의 주가는 요즘 52주 신저가에 거의 지금 바닥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차량 판매에 타격을 주고 있고 차세대 보급형 모델 출시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평가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게다가 테슬라에서 10% 규모의 인력 감원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정리해고는 생산 인력 축소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테슬라에서도 올해 추가적인 수요 둔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파워트레인 개발을 진두지휘하던 바글리노를 필두로 고위급 임원들이 테슬라를 잇따라 떠나면서 투자 심리가 사실상 극악에 치닫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대규모 물갈이가 테슬라한테는 사실 뭐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거든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사이에만 무려 50여 명에 해당하는 핵심 임원들이 회사를 이탈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테슬라는 위기를 잘 극복하고 혁신을 거듭해왔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형님들,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 내재화라든가 보급형 모델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FSD죠. FSD, Full Self Driving. 이 FSD 완성을 위한 대규모 슈퍼컴퓨터 센터 같은 이런 AI 역량에 좀 더 집중하려는 그런 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급 성장기마다 조직 개편과 슬림화를 통해서 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슬림화를 통해서 다음 국면을 열어 젖혔다는 일론 머스크의 인사 철학을 감안을 하면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여기에다가 사활을 딱 걸겠다라는 속내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운송 중심 회사에서 벗어나서 에너지와 AI 분야로 무게 중심을 딱 옮기려고 했던 테슬라의 애당초 청사진과도 그 맥이 닿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 LA 진출을 선언한 구글 웨이모와의 경쟁도 지금 테슬라가 의식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FSD 한 달 무료 체험과 함께 지금 하고 있죠. 체험과 함께 월 구독 가격이 199달러에서 99달러까지 지금 대폭 인하한 것도 자율주행과 AI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 그런 포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그래서 더 많은 GPU 구매와 도조 확장에 저는 열을 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쏟아붓는 영역이 자율주행에만 국한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순수 AI 기업 있죠. 바로 xAI. 이 xAI는 지난 12일에 그록 1.5 비전을 출시했는데, 이것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서, 다이어그램, 차트, 사진, 이미지, 다양한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이라는 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xAI가 설립된 지 불과 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언어 추론 능력이라든가 문서 이해력 측면에서 현존 최고 수준의 모델들, 클로드 3 오프스라든가 GPT-4 비전 이런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놀랍습니다. 1년 만에 이 정도 성과가 났으니까 만약에 내년쯤에 되면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록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바로 xAI가 새롭게 제안한 실제 세계 Real World 질의응답 벤치마크에서 동급 모델들을 오히려 압도하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현실에서 AI가 3차원, 이 세상이 3차원이잖아요. 4차원 아니죠? 3차원의 세상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리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의 고도화야말로 실사용을 위한 AI의 핵심 관건이다라는 거죠. 실제 세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유의미한 AI 에이전트가 탄생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회사들과는 좀 차별화된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존재 덕분에 xAI는 테슬라로부터 방대한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트위터 X 있죠. 이 X로부터는 실시간 텍스트와 이미지 그리고 영상 데이터도 또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본력과 AI 인재, 데이터,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사용자 그리고 플랫폼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고, 이전까지 없었던 것은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 뿐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번에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국면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이제 AI 역량에 집중한 결과 테슬라 진영의 가치가 급부상할지,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직력 약화가 이렇게 부메랑처럼 다가와서 더욱더 안 좋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AI 발전 사항들을 조금 돌이켜보면 Don't bet against 일론 머스크라는 말이 저는 조심스럽게 떠올리게 되네요.
형님들 혹시 클로드 3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클로드 3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오프스라는 모델을 저는 매일 쓰고 있거든요. 사실 GPT보다 오프스를 더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느낄 때는 클로드 3 오프스가 GPT-4보다 어느 정도는 더 잘한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사실 성능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GPT-4보다 뛰어난 모델인 클로드 3 오프스까지 이런 것들이 등장한 가운데 오픈 AI가 경쟁자들과 더욱더 지금 거리를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샘 알트만 CEO가 무려 7조 달러의 자금이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자금을 모아서 AI 칩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여기에는 전력 공급망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AGI, 범용 인공지능 AGI 훈련을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과 칩 생산 그리고 에너지 공급 등 다방면의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AI 개발의 본질은 결국 실리콘과 전기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스타게이트, 스타크래프트 아니고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는데요. 무려 10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40조, 1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이 계획은 현존 데이터 센터 규모의 100배 이상을 웃도는 초대형 AI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2028년까지. 그런 목표를 담고 있는데 오픈 AI 지분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1000억 달러에 대한 자금을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사의 협력은 더욱더 긴밀해지는 추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타게이트 계획이 추진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봤습니다. 첫째는 AGI 개발 경쟁에 있어서 구글에 밀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구글은 자체 실리콘이 있죠. 바로 TPU, Tensor Processing Unit. 이 TPU 확충을 통해서 이미 오픈 AI를 능가하는 컴퓨팅 인프라를 구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샘 알트만도 이것을 사실 공식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리고 둘째 요인은 지금은 4인데 나중에 7A까지 갈 거지 않습니까? GPT-7급 정도의 AGI 모델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GPT-5가 약 10만 개 정도의 엔비디아 H100 GPU로 학습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GPT-6의 경우에는 수십만 개의 GPU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 넘어서 GPT-7 이후에 선도적인 AI 모델을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스타게이트 같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야심이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시간에 걸친 추론 과정을 통해서 모델 성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파고가 답변을 내놓기 전에 약 몇 분 정도, 몇 시간 정도 이제 사고 시간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착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답변을 내놓기 전에 몇 분 정도의 사고 시간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사전 학습에 10만 배에 맞먹는 위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오픈 AI에서도 GPT-5 같은 것에다가 답변을 내놓기 전에 좀 생각할 시간을, 추론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해준다고 하면은 GPT-5가 GPT-6 넘어서 GPT-7에 버금가는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 되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답변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용자들의 만족이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답변 지연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이 방식을 만약에 난치병 신약 개발 같은 정말 고난도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면 이런 부작용은 좀 감내할 만한 수준이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추론 시간을 오래 가져가게 되면은 G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AI는 내년 중순쯤에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는 결국 실리콘과 전기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최근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주문 현황을 보면 엔비디아가 내년에 본격 양산할 GB200 NVL72 이 렉에 대한 수요가 벌써 6만 개에서 한 7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주요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런 주요 CSP들의 대규모로 공급받을 때 이 GB200 NVL72가 이 가격이 보통 250만 달러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50만 달러에서 한 250만 달러 이 수준인데 개별 판매 가격은 무려 350만 달러 수준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 같은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 수요가 이 GB200 같은 제품에 대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사실 주요 타깃 고객층이 이 스타게이트라는 점에서 엔비디아의 올해 데이터 센터 매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형님들. 자, 형님들 다 왔어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은 좀 짧아요. 근데 짧은데 중요합니다. 바로 데이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강조했듯이 최근 데이터 주권, 소버린 AI에 대한 개념이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 간, 국가 간 데이터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 단위보다는 기업들 사이에서 조금 갈등이 먼저 점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오픈 AI의 비디오 생성 모델 있죠? 저도 깜짝 놀란 바로 소라에 최근 딴지를 걸었습니다. 구글이 딴지를 걸었어요. 최근 오픈 AI가 음성인식 AI 위스퍼라고 있는데 이 위스퍼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 데이터를 갖다 썼다는 보도가 나온 거고, 또 GPT-4 학습에도 유튜브 데이터를 쓰인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구글의 타겟이 된 겁니다. 네, 유튜브 CEO인 닐 모하는 동영상이나 스크립트 데이터를 허가 없이 쓰는 것은 금지된 행위다 라고 이렇게 막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구글 자신들도 제미나이 훈련 과정에서 유튜브 데이터를 쓰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제작자들과의 개별 계약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오픈 AI를 막 비판을 하는 것이죠. 유튜브 콘텐츠가 최신 멀티모달 AI 개발을 위해서 핵심 자원으로 급부상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구글에서는 마냥 이런 이제 오픈 AI가 갖다 쓰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현재 10여 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려 있는 오픈 AI 측은 일단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소라의 고도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더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 데이터 못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할리우드 스튜디오들과 제휴를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할리우드에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VFX, 그러니까 특수효과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은, 운영하는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성 AI 기술을 반드시 끌어안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라가 훌륭한 비디오 생성 도구로서 대형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위한 여러 특수효과를 생성하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샘 알트만 CEO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는 앞으로 비디오 게임의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비디오 게임 형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무언가로 탈바꿈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오픈 AI가 소라라는 카드를 앞으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활용할 것 같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비디오잖아요, 소라가. 근데 앞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서 텍스트 3D가 향후 이제 오픈 AI의 로드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령어를 딱 치면은 영화라든가 3D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빅테크들의 각축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AI 개발에 있어서 데이터가 갖는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은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 같아 보이고요. 결국 더 누가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설계한 기업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AI 경쟁의 승패가 달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신나게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죠? 유토피아의 한종목이었습니다.